안녕하세요. 위드팁입니다. 4월 15일은 장이 휴장이어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었네요. 다들 투표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마감은 마감이고 4월 16일 날 장이 시작할 때 또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될지 그 여러 가지 종목이나 시장 상황이나 좀 예상해서 미리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은 내일 상승 예상 종목도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종목 분석이나 제가 종목 분석에는 이슈 종목으로 해가지고 조금 시장에 이슈가 된 중심 종목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외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이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꼭 종목 말고도 주식 관련해서 주식에 이런 게 궁금해요. 제가 지금도 차트로만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차트 외에도 다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14일자 마감부터 좀 설명드리고 또 16일자 어떻게 될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자에는 사실 굉장히 좀 좋게 양봉을 마감하면서 끝나서 음봉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리를 조금 메워줬어요.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계속 시장이 조금 악화되면서 안 좋을 수 있었는데 갭 상승하면서 이 상단 부근을 갖다가 거의 자로 잰 듯이 마감하고 끝났죠.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리 자체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 강하게 돌파를 고점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냥 내일 요렇게 돼 있는 자리를 갖다가 돌파하면은 오히려 또 추가 상승해서 요 자리 부근을 갖다가 저항을 갖다가 한번 테스트하는 자리까지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 한 가지 좋은 게 내 종목을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하나 좋아요.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보셨지만 지수 요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종목들이 전부 다 흔들리기 때문에 투매나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차트가 망가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자리라면은 양봉이 굉장히 길게 나와도 좋고 짧게 나와도 좋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종목 선택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6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항상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 시작을 하였는데 어설프게 갭 상승을 해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 상승을 하면은 돌파를 무조건 빠르게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간에 대한 돌파. 그래야지 요 위까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주가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슈 종목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ESV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접근하면 안 되는 저가주인데 시장의 주목을 다 받고 돈 자체가 몰려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가주임에도 불구하고 패턴을 그리면서 밑에서부터 보니까 이건 상한가가 한번 가고
위에서 지금 캔들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 사실 추가로 대부분 다 이렇게 상승일 거라고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봉상으로 요런 자리,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분봉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요렇게 금액대가 돼 있는 요 자리를 갖다가 깨지 않고 빠르게 깨고 올라가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주고 상승한 다음에 물량이 나오고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량치기를 한번 하고 물량이 또 조금 더 줄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한번 테스트하고 또 한번 물량 소화를, 이게 물량 소화를 한 구간이라고 하면은 다시금 물량이 빠르게 나오면서 지금도 거의 다 초반에 나오죠.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시작을 하면서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건 훼손하지 않고 빠르게 올려줘야지. 이제 패턴상으로 보면은 긴 양봉 하나에 양음양, 그러면은 다시 추가로 상승해야지 갈 수 있는 구간인데 시작을 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감싸는 흐름이 나오거나 이 박스 자체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나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분석은 해드렸지만 매매가 가능하냐라 그러면은 이렇게 동전주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매매 종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그냥 댓글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할 때는 일봉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일봉상으로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봉으로만 보고 대응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봉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눈에 보이죠? 물량이 한 번씩 치고 들어오고 물량이 치고 들어오는 자리에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내려온 자리예요. 그런데 내려온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지지선이라는 걸 갖다가 분봉에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돼요. 깨지 않으면은 매매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갖다가 미리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무조건 이 구간에서의 나는 손절선을 잡고 이 손절선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뭐 1% 2%대가 될 거니까 이 위에서 나는 매매를 하고, 단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 호가창을 보면은 물량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 호가창을 보고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타일 때 진입이 가능하고 이 종목을 갖다가 그냥 매매를 스윙식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오를 수 있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봉상으로도 누구나 이렇게 보이는 지지대 구간에 진입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가더라도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봉을 보고 지지되고 다시 갔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당장 내일 매매할 때 여기가 지지가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살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커질수록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염두를 해두셔야지 돼요. 지지될 것 같은데 내가 보는 자리는 지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하는 종목은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가 되고 올라갔죠. 이런 종목을 과연 내가 잡을 수 있다? 의외로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타를 잘 하시는 분, 단타를 잘 하시고 하루 종일 차트를 보시는 분이 이런 자리에서 급소를 찔러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오르기 직전 자리도 여기서 더 빠질 캔들을 만들고 공포를 주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매하기 어렵다.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수젠텍은 계속 털죠. 제가 수젠텍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강하게 거래량 자체가 나와주지 못하니까 계속 흐르는 모습. 그런데 거래량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왜? 내가 돈으로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은 예상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초록뱀.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한번 굉장히 크게 터지고 나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패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트 자체는 거의 대부분 다 단타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양봉이 강하게 하나 나오고 이틀 조정을 받고 다시 잘 지지가 됐으니까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실제로 항상 지나가고 나서인 부분이니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봉을 펴놓고 분봉 지점이 정확히 내가 어디서 할 건지를 갖다가 금액대를 정해놓고 어디서 손절을 할 거다까지 생각을 해놓고 하셔야 돼요. 여기도 좀 금액이 정확한 구간이 있죠. 1600원. 그러면은 이 위에서 훼손하지 않으면은 매매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돌리고 올려치면은 매매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600원 자리도 이런 구간이죠. 이 구간이 무너지면은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가 되어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단 조건 하나, 거래량이 같이 붙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서 매매를 하면 너무 늦어요. 왜 너무 늦나? 자, 그냥 간단하게 돌려서 볼게요. 거래량이 터지는 걸 갖다가 봤어요. 거래량이 터졌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집어놓고 매매를 하면 내가 산 시점이 고점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이 가격대를 보고 밑에서 호가창도 이런 건 항상 같이 봐줘야 돼. 제가 지금 호가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매매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되면 단타하는 부분에서 호가창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냥 일반적인 매매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난티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좀 박스권으로 캔들 박스를 벗겨내고 한 구간의 자체에 올라섰죠. 그렇다면은 매매 자리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분봉을 보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분봉 상에서 위에서 굉장히 너무 어렵게 올린 느낌, 그리고 바닥 대비 많이 오른 느낌. 1차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이슈를 주고 살짝 꺾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랐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한 흐름이 하나가 있네요. 올려놓고 고가권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요 자체가 캔들 박스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자체를 갖다가 벗기지 못하면은 이게 물량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선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가격대를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물량을 다시 한번 또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면서 소화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도 강하게 시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물량을 터는 작업이라고 하면은 물량이 털리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봉상으로도 차트로만 보면은 갑자기 주저앉을 흐름이 아니에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다시금 한 번 더 매집이 됐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에게 꼬리치고 있죠. 자, 흐름 자체도 일봉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길게 보고 나니 생각이 조금 바뀌긴 하죠. 어차피 지수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무조건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로 더 올라가면 좋지만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일봉상으로는 할만한데 분봉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항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어렵죠. 저항이 길게 되고 다시금 바닥에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오지만 저항이 코앞에 있으면은 먹을 구간이 내가 신경 쓰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닥에서 한번 굉장히 안 좋은 회사 상황까지 왔다가 뭐 어쨌든 자금 상황이 풀리는 이제 보니까 이건 뉴스가 조금 나왔더라고요. 뉴스가 나오면서 뭐 거래 정지도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랐는데 이 종목은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굉장히 쉽게 뭐 150원, 124만에서 거의 800원 가까이 된 종목이면은 정말 단기로 어마어마하게 오른 종목이 돼버렸죠. 이 종목을 내가 다시 50%로 먹을 수 있나 30%로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없다. 왜? 단타를 하는 분도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단타를 갖다가 많이 하더라도 뭐 10원, 20원, 50원, 50원을 먹기도 힘들죠. 굉장히 이제 금액 자체가 적은 차트다 보니까 뭐 틱틱이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보지 않으셔도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작업을 치게 되면은 어떻게 흐르는지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저가 종목이 움직이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있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타지오가 동전주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요것 같은 경우에는 또 테마로 이제 움직이면서 상승을 시작했는데 뭐 상승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1차 상승이 시작됐으니까 항상 구간을 정해 가지고 내가 요 구간에서 한 번씩 이익 실현을 할 거다. 매수 구간은 있냐라 그러면 매수 구간은 이미 요 자리 어디에선가 끝났어야지 됐는데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은 없다. 매수를 어떤 자리에서 하셨던지 간에, 이런 자리에서 하셨던지 간에 올랐으니까 요 부근에서 강하게 치고 갭 상승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털 준비를 해야 돼요. 매수 자리는 절대 아니고 구간을 설정해서 요렇게 고점을 넘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요렇게 중간 지점에서부터 호가 아마 장 시작하고 나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강해가지고 점 상한가를 가거나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구간이 털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액대별 1,000원이 넘는다라는 건 또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구간을 넘어서 1차로 털고 계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루시아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코센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크루시아텍이 먼저 갔고 코센이 이 차트를 이어갈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흐름은 다 비슷해요. 차트는 항상 계속 아래로도 빠지기가 어렵고 그렇다라고 무한대로 위로 가기도 어려우니까 차트는 항상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죠. 이런 차트를 보면은 한번 계속 같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강약품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 좀 이슈가 되는 것 같네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바닥 대비해 가지고 계속 뭐 우상향이네요. 그런데 이 우상향이 개인이 매매하기에는 이제 단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밖에 없다. 2002년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부근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원대가 거의 한 이제 3만원을 곧 찍는 시점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은 이 거래량 때문에 주가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항상 올라갈 수 없다. 근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다시 또 조정을 받거나 내려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뭐 시원시원하게 상한가를 가거나 뭐 오르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캔들박스권으로 가다 놓고 소화하고 올리고 소화하고 올리고인데, 이미 1차 상승, 2차 상승이면은 거의 다 상승 자체가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을 대량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분봉상으로 매매할 자리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굉장히 쉽게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할 자리가 나올 것 같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봉상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무리해서 더 오를 구간이 남아 있을까라고 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관심 종목으로 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꼬였네요. 제가 복사를 갖다가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자, 관심 종목 중에서 제 차트를 좀 미리 보고 좀 일단 4월 16일자 보면은 괜찮을 종목을 갖다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하죠. 굉장히 바닥에서 깨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늘고 봉 자체가 일단은 다시 상승 장악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은 요 자체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분봉에서도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온 시점에서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지수 덕에 상승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요런 자리에서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에게도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구간 자체는 이렇게 또 나오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지웠는데 포비스타하고 보시면은 좀 비슷한 차트를 보였는데 다른 모습. 자, 거래량 자체도 움직임이 조금 다른데, 제가 다 또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좀 느려지다 보니까 제가 매매를 가능한 종목만 좀 설명드리고 좀 다른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4월 16일 날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인텍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하게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자리를 갖다가 패턴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거래량도 사실 굉장히 양호하게 줄었으니까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박스권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점 자체를 갖다가 한번 찔끔 높였어요. 저점을 높이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캔들을 한번 더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요런 자리,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2평을 꼬았다가 다시 이 2평을 갖다가 상승하는데, 요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 위로 올려치고 나서 항상 상승을 하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집중해서 종목을 갖다가 보시면은 내가 매매할 자리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캔들 박스권이에요. 캔들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캔들 박스권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거, 거래량 빼고는 굉장히 동일하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을 하셔야지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죠. 뭐 추가 설명 없이 4월 16일 날 관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신규 종목으로 또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캔들이 길게 하나 뽑혀져 있는 거, 박스를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어디서 접근해야 되냐. 자, 이 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점에서 지지가 되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항상 거듭 강조 드리는 게,
오르는 걸 보고 나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이 동영상 앞에서도 종목으로 하나 왜 오르는 봉을 보고 매매를 하면은 안 되는지를 갖다 설명드렸으니까 동영상 자체를 집중해서 다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관심 종목이고 이런 캔들 자체를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고 추가로 거래량까지 같이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요 부분 자체를 갖다가 탈피하고 또 다른 흐름 자체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럼 내일도 성토하시고 다른 필요하신 뭐 문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심사가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